잊힌 산길. 가을이 깊어갈수록 산의 색은 더 짙어졌고 산길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며 고요해졌다. 지훈 29은 아직 동트지 않은 새벽에 산 입구로 걸어갔다. 회사에서 터진 사건은 그의 멘탈을 거의 무너뜨렸고 밤새 뒤척이다 결국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나온 것이었다. 등산로 입구엔 낡은 노란 테이프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출입 자제. 한참 전에 세워진 듯 글씨도 발에 있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훈은 혼잣말을 남기고 조용히 테이프를 들어 넘어갔다. 들어선 순간 공기는 차가워지고 산속에서만 느껴지는 습한 흙냄새가 코를 스쳤다.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낡은 나무 데크를 지나려던 그때 어디선가 아주 낮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조심하세요. 지훈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에 멈춰섰다. 누군가 말한 게 맞다. 하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앞도 뒤도 옆도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지훈이 밟으려던 데크판이 뚝 하고 아래로 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균형을 잡았다. 조금만 더 갔으면 발목은 물론 아래로 떨어졌을지도 몰랐다. 지훈은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뭐야, 진짜 사람인가? 하지만 산길은 여전히 고요했다. 바람이 데크를 흔들며 끼익 소리만 낼 뿐. 산길에서 만난 여자. 중턱 가까이 오자 지훈은 위쪽에서 느릿느릿 내려오는 실루엣을 보았다. 여자였다. 50대 중반쯤 회색 바람막이에 오래된 등산 가방. 요즘 등산객들과 달리 단정하고 차분한 스타일. 그녀의 걸음은 천천했고 숨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리고 마주친 순간 지훈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에 사로잡혔다. 낯선데 낯설지 않았다. 처음 본 사람 같은데 묘하게 아는 사람 같았다. 여자가 먼저 말했다. 아까 놀라셨죠?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뭐를요? 그녀는 살짝 미소만 지었다. 이 길 위험한 곳이 많아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애틋하고 따뜻했다. 오래된 선생님 같은 톤이라고 해야 할까?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까 데크가 좀 부서질 뻔했어요. 그녀는 멀리 시선을 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원래 그런 길이에요. 전 자주 오거든요. 지훈은 폐쇄된 길을 하고 묻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분위기가 너무 차분하고 뭔가 말릴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 산 정상 가까이에는 작은 전망대가 있었다. 낡고 오래됐지만 주변 풍경이 한눈에 보였다. 여자는 계곡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지훈도 옆에 서서 잠시 풍경을 봤다. 그러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제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예요. 지훈이 그녀 쪽을 돌아보니 그녀의 표정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슬픔을 품고 있었다. 요즘엔 아무도 안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오는 이유라도 있나요? 여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대답했다. 사고가 있었거든요. 꽤 오래 전에. 지훈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어떤 사고요? 여자가 대답하려던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며 데크가 우두둑 흔들렸다. 지훈은 난간을 잡아 흔들림을 버텼다. 하지만 바람이 멎었을 때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정말 흔적 하나 없이. 지훈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저기요? 선생님?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가까이 속삭였다.
거기 더 가면 안 돼요. 지훈이 놀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단지 데크 마지막 판이 완전히 썩어 있었고 그 아래는 낮은 절벽이었다. 한 발만 더 갔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리. 산 아래에서 들은 이야기. 산에서 내려온 지우는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수를 시켰다. 몸이 떨려서 뜨거운 게 필요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혼자 갔다 왔어요? 네. 왜요? 그 길 요즘 사람들 안 가요.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고 폐쇄됐는데. 지훈이 젓가락이 멈췄다. 폐쇄됐어요? 언제부터요? 글쎄 한 5년 됐나? 그때 사고가 났거든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어떤 사고였어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등산 자주 오던 여자분이 그 전망대 근처에서 떨어져서.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분 혹시 이름이 선영 씨요? 어떻게 아세요? 지훈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저랑 같이 산길을 걸었어요.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다. 기억의 조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선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그러다 문득 어릴 때의 기억 하나가 스쳤다. 초등학교 3학년. 무서워서 혼자 집에 못 가던 시절. 학교 정문 앞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본인의 책가방을 들어주며 늘 말하던 그 목소리. 지훈아, 천천히 가자. 그 목소리가 오늘 산에서 들린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다. 설마 같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등산 사고 선영.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떴다. 지역 초등학교 교사 출신 사고 당시 혼자 등산 중. 교사. 지훈은 숨이 막혔다. 기억 속 담임 선생님 이름도 선영이었다. 다시 산으로. 며칠 뒤 지훈은 다시 그 산으로 향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저녁 무렵 산은 어둑했고 비까지 흩뿌리기 시작했다. 등산로는 돌무더기와 낙엽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지만 지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전망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였다. 그날의 복장 그대로. 오셨네요. 그 목소리. 차분하고 따뜻하고 슬픈 목소리. 지훈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정말 선생님이에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너는 항상 늘 위험한 곳으로 가려 했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날도 그랬지. 어린 내가 비 오는 날 혼자 산길을 오르려던 걸 내가 데려갔잖아. 지훈의 기억이 확 스며올랐다. 그날 유난히도 위험한 산비탈. 그에게 조심해라고 말해준 유일한 어른.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선영의 마지막 이야기.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말하겠지. 내가 떨어져 죽었다고. 바람이 스쳤다. 맞아. 떨어졌어. 하지만 그날 너무 늦게 알았어.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누굴 지키려고 하다가? 여자는 계곡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여기서 사람을 도우려 했는데 내가 대신 떨어졌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어. 지훈은 목이 메었다. 근데 왜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여자는 아주 슬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넌 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미련이었어. 어린 너를 지켰던 기억.
그리고 오늘 또 위험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머물고 싶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지훈아, 살고 싶으면 살아. 너 아직 살 날 많잖아. 그 말은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말 같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다. 데크만 오래된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며칠 뒤 지훈은 작은 흰 국화를 들고 산을 다시 찾았다. 전망대 앞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작게 국화를 놓고 말했다. 선생님, 그때도 지금도 저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진짜인지 마음속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지훈아, 잘 살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산은 고요했고 가을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건 슬픔이 아니라 남겨진 따뜻함일지도 모른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